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 분노하지 말고 차분히 앉아서 미래를 그려보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서 공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직 100% 확정이 됐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는 삶을 이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간에 회자되는 공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미래를 설계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공약 관련된 뉴스 기사는 검색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기사 소개해 보면요. 자, 대통령 바뀌면 내 집 생길까? 부동산 공약. 공약을 보면 오를 종목이 보인다. 그리고 이재명은 기본주택. 그리고 윤석열은 규제 완화, 이재명 공공주택, 윤석열 민간개발 이런 뉴스 기사들 참고했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공약을 살펴보고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약 이렇게 뉴스 기사 하나에서 표로 잘 정리가 돼 있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개입을 통해서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러면서 기본주택 100만 가구, 장기 임대주택 비율 10%로 상향하고 부동산 세제 및 규제는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규제 완화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 청년 가구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그리고 부동산 세제 및 규제에서는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재산세, 양도세, 보유세 완화, 그리고 LTV 80%로 상향 등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적인 것들 몇 개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본주택을 100만 가구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밑에 제가 기사 발췌한 내용 놔뒀는데요. 자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평생 역세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기서 평생이라는 것은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애들 다 커서 집에서 떠날 때까지 한 30년 정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월세 60만 원에 역세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서울 수도권 역세권 60만 원 집 구하기 힘들죠. 그것도 4인 가족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주택이 출시된다면 4인 가족 집이 몇 평으로 나올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 역세권 60만원짜리 집 말고도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게 주택 공급의 골자입니다. 250만 세대의 공급 기조 중에서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월세형 임대주택이겠죠. 자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부과를 하겠다. 집은 공공재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보유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철퇴를 놓겠다. 유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하겠다. 그리고 건설사들 땅 장사 못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택 매입 공사를 설립해서 집을 싸게 매입해서 임대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개발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국토보유세 부과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주택 공급을 조금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국가주도 공공주택 건설이고 민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익을 환수하고 세금을 많이 때려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개발하고 사람들이 집을 사고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고 무주택 서민들이 힘들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은 최대한 억제를 해서 개발 이익이 남지 않도록 하고 국가에서 대신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주택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층 신혼부부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로 완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집값의 80% 정도를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도권 기준으로 10억짜리 집이면 8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8억을 다 대출하기에는 상당히 이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좀 파악할 필요는 있겠고요. 자,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 주겠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그리고 재산세를 축소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경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30만 호 원가주택 원가로 국가에서 공급을 하고 자 그것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5년 이상 거주를 하되 그 이후에 집을 팔 때는 국가에 매각을 하고 매매 차익의 30%를 세금을 내라. 즉 매매 차익의 70%는 집을 산 사람 네가 가져가고 30%는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원가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생애 최초 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활용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럼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국가에 의무적으로 30% 세금으로 납부를 해라. 자 원가주택, 집을 싸게 사는 만큼 차익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라. 그리고 나서 70%는 네가 가져가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공약이 나오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겠다. 구도심을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기부 체납을 받고 첫집 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 개정을 통해서 임대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2024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겠고 아니면 뭐 그 전에 대통령 직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정책이 국가 주도의 큰 정부냐 아니면은 민간 주도의 작은 정부냐 이렇게 또 나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 정부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규제가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임대주택 보급에 주력을 한다는 게 정책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월세 사회로의 가속화,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월세 사회로의 가속화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 유주택자들에 대한 응징에 대한 부분, 세금 강화, 국토보유세, 그리고 뭐 집은 공공재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던 걸로 봐서 자 다주택, 유주택자들에 대한 응징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은 좀 더 쉽게 팔고 세금도 깎아주겠다.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들 좀 더 쉽게 사도록 해주겠다.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주택, 유주택자들의 세금 감면을 통해 가지고 차액 실현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무주택자,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재명 당선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금 및 규제가 강화될 거라는 거죠. 자, 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주택 관련 세금 상승은 또다시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 관련 정책에서 주택 관련해서 세금이 강화됐을 때 어김없이 그런 피해는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어 왔고 최근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까? 뭐 집을 짓기도 힘들죠. 땅도 없을 뿐더러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고 원가로 공급하라고 압박을 줄 거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남는 게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 쪽에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자들은 어떨까요? 뭐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팔까요? 지금도 세금이 높으니까 계속 꽉 쥐고 못 놓고 있는 게 대다수죠. 어쨌든 집 팔기도 힘들어진다. 자 그리고 1주택자들
갈아타기가 가능할까? 자, 1주택자들 집 팔기도 힘들고 물량도 많이 안 나오고 대출도 잘 안 되고 규제는 강하고 갈아타기도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와 같은 것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자, 지금 기조가 더욱 강하게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서 5년 더 존버하자 뭐 이런 사람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다. 5년 버티면서 3배 올랐는데 10년 못 버티겠냐, 그러면서 더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당선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보면 일단 세금 완화되죠. 그래서 양도세 감면되고 종부세 개편 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주택자들 차익 실현 욕구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대출이 완화된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상급지 갈아타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집을 팔고 대출이 완화되니까 어느 정도 금전적 여유가 생기죠. 지금 집 파는 거하고 대출을 못해서. 그러면은 이제 상급지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상급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상급지 수요가 증가할 거고,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2, 3급지에 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건데 2, 3급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급지는 수요가 증가하지만 2, 3급지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합이나 약간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초기에 2, 3급지에 매수를 해서 시세 차익을 크게 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싸게 팔아도 시세 차익이 크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매도하고 현금 여력이 있는 부분, 그리고 대출을 활용해서 상급지 갈아타기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및 매물 출회로 집값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매물이 늘어나고 각종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면은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둔화될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80% 대출로 직주 근접 중소형 주택이 인기가 높아질 수가 있겠다. 청년 신혼부부들, 일단 신혼부부들 아파트 살고 싶고 직주 근접 좋아하죠. 그런데 80% 대출 나온다? 그러면 직주 근접 중소형 주택이 인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서민들끼리 싸우지 맙시다. 나라님들과 우리는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죠. 개천에서 감히 바다를 상상하면 되겠는가? 개천에서 오순도순 살면 되지 왜 굳이 바다를 상상하면서 싸우고 있냐는 겁니다.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보다 남의 고통을 보는 것이 더 즐거운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배고픔을 달래주기보다 배 아픔을 달래주는 편이 더 낫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참 슬픈 현실입니까?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지만 오히려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보다는 남의 남이 더 안 되는 꼴을 보면서 배 아픔을 달래주는 걸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사회의 슬픈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고 남의 고통을 보는 것, 나의 배 아픔을 달래주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 결국은 삶이 더 비참해질 뿐이죠. 남이야 더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나의 삶과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남이 잘 된다면은 자,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뭐 친한 지인이든 안 친한 지인이든 자, 어쨌든 남이 잘 된다면 나에게 이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득이 되느냐? 자, 그 사람이 만약에 성공을 하고 잘 됐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도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부탁을 해도 충분히 응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조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잘 되면 나에게도 득이 된다. 그렇지만 남이 못 되면 나에게 좋은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내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과연 진짜 서민들을 위한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정책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두 사례를 한번 실어 와봤습니다. 자, 하나는 뉴스 신문 기사입니다. 2015년도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자,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3년 4월 1일 공공주택 분양 공급 축소, 취득세,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8월 부동산 규제의 최후보루라고 할 수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와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를 완화했다. 그리고 부동산 3법 등의 후속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재건축 활성화를 시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빚내서 집 사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빚내서 집 사라 이야기가 이때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견해입니다. 자, 여기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설계한 사람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짐작하다시피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영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많은데 보수당과 노동당 투표 성향이 뚜렷이 갈라진다. 보수당이 자가소유 촉진책을 편 것은 정치적으로도 계산된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부시 정권이 자산소유 사회를 주장하면서 자가소유를 촉진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낙구가 지역별 계층별 투표 성향을 분석한 책에서 잘 드러난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를 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이미 계층 투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투표율이 매우 높은 반면 후자는 투표장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 한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자, 여기서 야당은 민주당이고 여당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 이렇게 집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보수화되기 때문에 집 가지면 안 되고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새 집으로 바뀌면은 투표 성향이 보수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민주당에 불리하다 이런 내용을 책에 실었고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박근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하고 상당히 상반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각종 정책들은 자, 이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서민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명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